서울의 변두리, 조용한 장례식장 앞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했다. 장례식장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은 무겁고 침울했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다른 감정이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안이라는 이름의 세퍼드 경찰견이었다. 대안은 서울경찰청 소속 마약 탐지견으로 그의 주인인 강민호 경위와 함께 5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다. 대안의 예민한 후각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냄새까지 포착할 수 있었고 그의 직감은 거의 항상 정확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이 장례식장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강민호 경위는 대안과 함께 평소처럼 순찰을 돌던 중이었다. 이날은 특별한 임무가 없었기에 그들은 도시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강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 민호야, 너 기억나니? 우리 옆집에 살던 김 할아버지. 어제 돌아가셨어. 오늘 장례식인데 내가 시간 되면 들러줬으면 해.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 할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때로는 학교 숙제도 도와주시던 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죽음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 알겠어요. 어머니, 지금 근처에 있으니 바로 갈게요. 강민호는 대안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애도객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었다. 대안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어차피 순찰 중이었고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강민호의 어머니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대안을 보고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잠깐 들렀다 가려고요. 대안이도 데려왔어요. 그래, 들어오렴. 김 할아버지도 내가 오면 좋아하실 거야. 강민호와 대안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며 강민호는 빈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절을 올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대안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한 후 줄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대안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코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이 공간에서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훈련받은 냄새 중 하나였다. 마약. 그것도 고순도의 헤로인 냄새였다. 대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냄새는 분명했지만 그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향과 꽃냄새가 뒤섞여 있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다. 강민호가 절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대안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강민호는 대안의 상태를 바로 알아챘다. 그들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기에 서로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았다. 대안아, 무슨 일이야? 강민호가 조용히 물었지만 대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은 대안이 위험을 감지했거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신호였다. 강민호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다. 이곳은 장례식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만약 대안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공식적인 임무 중이 아니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잠시 대안이랑 밖에 나가 있을게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호는 대안을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 바깥 공기를 마시자 대안은 조금 진정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호는 대안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장례식장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다.
대안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들은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조문객들의 차량이었지만 몇몇은 장례식장 직원들의 차량으로 보였다. 대안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한 차량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강민호는 대안의 반응을 주시했다. 대안은 확실히 이 차량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다. 강민호는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차량의 번호판은 서울 지역 번호였고 차체에는 아무런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량 주변을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강민호와 대안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강민호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차량의 주인일 것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대안의 반응으로 보아 이 차량이나 남자에게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찰청 소속 강민호 경위입니다. 고인과 아는 사이여서 조문하러 왔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고인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박중석이라고 합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안이 여전히 차량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혹시 이 차량이 박중석 씨의 것인가요? 남자는 잠시 긴장한 기색을 보이다가 대답했다. 네, 제 차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강민호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공식적인 임무 중이 아니었고 차량을 수색할 권한도 없었다. 하지만 대안의 반응은 분명했고 그의 직감도 이 상황이 수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니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 파트너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해서요. 박중석은 대안을 한번 쳐다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에는 닿지 않았다. 경찰견이군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량으로 향했다. 강민호는 그를 지켜보다가 결심을 내렸다. 그는 박중석에게 다가가 말했다. 박중석 씨,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을 더 내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중석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차량 검사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파트너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요. 박중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영장이 있으신가요? 강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인과 아는 사이로 여기 왔습니다. 우연히 제 파트너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박중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검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법적으로는 박중석이 옳았다.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대안의 반응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때 대안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확실한 발견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민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박중석 씨, 저는 지금 공식적인 임무 중이 아니지만 제 파트너의 반응으로 보아 차량 내부에 수상한 물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은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중석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그는 강민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붙잡는 건가요?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강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량 내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하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곧 해결될 겁니다. 박중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건 불법이에요. 난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할 거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도했다. 강민호는 그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영장 신청을 요청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장례식장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자신이 고인의 장례식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의 직업적 의무감이 그를 이끌었다. 약 30분 후 강민호의 동료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영장을 가지고 왔고 박중석에게 이를 제시했다. 박중석은 변호사와 통화한 후 더욱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차량 검사가 시작되었다. 대안은 즉시 차량의 트렁크로 향했다. 경찰관들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모두가 놀랐다. 트렁크 안에는 정교하게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헤로인 봉지가 들어있었다. 박중석은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오랫동안 마약 밀매에 관여해왔으며 고인인 김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이 불법 활동의 은폐에 이용될 뻔했다. 이 사건은 강민호와 대안에게 큰 성과였다. 그들은 우연히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청에서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고 특별 표창을 수여했다. 하지만 강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명예를 지켰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김 할아버지의 유족들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은 강민호의 행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경찰관이 된 민호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거든요. 김 할아버지의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강민호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대안은 이 사건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그의 예민한 후각과 뛰어난 직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서울경찰청의 자랑이 되었다. 강민호 역시 승진하여 마약수사대의 팀장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일하며 여러 사건을 해결했지만 장례식장에서의 그 사건은 항상 그들의 기억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안의 특별한 능력과 강민호의 직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대안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강민호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이제 동료가 아닌 가족이 되었다. 강민호는 종종 대안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너 없었으면 그날 그 범인을 잡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내 최고의 파트너였어. 대안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는 대안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것은 직감을 믿고 세부사항에 주목하라는 의미로 모든 신임 경찰관들에게 가르쳐지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대안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 이어졌고 그의 이야기는 경찰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강민호는 가끔 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곤 했다. 그는 그곳에서 대안과 함께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대안이가 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녀석이죠? 비록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강민호는 할아버지가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대안과 강민호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그리고 그들의 그 특별한 유대는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마약 조직 사건 이후 강민호와 대안은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다. 그들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고 다른 경찰서에서도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대안의 능력은 더욱 발전되어 마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안이 은퇴한 후에도 그의 자손들이 경찰견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대안의 DNA는 뛰어난 후각과 직감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경찰견을 탄생시켰고 그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 강민호 역시 경찰청 내에서 승승장구하며 경찰청장까지 올라갔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성공이 대안과의 파트너십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물과 인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데 힘썼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대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경찰견의 중요성과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유대를 그린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강민호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 책의 제목은 나의 파트너 대안이었고 그는 이 책에서 대안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상세히 기록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의 그 운명적인 만남은 책의 중심 에피소드가 되었다. 때로는 우연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대안이 없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그날의 우연이 사실은 필연이었다고 믿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특히 경찰견을 꿈꾸는 어린 강아지들과 경찰관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대안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 조기를 걸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경찰관들과 그가 도왔던 시민들이 참석했다.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 내 친구.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파트너였어. 이제 편히 쉬렴. 대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딴 경찰견 훈련원이 세워졌고 매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경찰견에게 대안상이 주어졌다. 그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경찰견들에게 이어졌다. 강민호가 은퇴한 후 그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을 만들었다. 그곳에는 대안의 동상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대안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이들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미래의 경찰관이나 경찰견을 꿈꿨다. 강민호는 종종 그 공원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곤 했다. 그는 대안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특히 그날 장례식장에서의 만남을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날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마약이 아니었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었어, 대안아. 강민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지만 그는 대안이 어딘가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유대였다. 그리고 서울의 거리에서는 새로운 경찰견들이 그들의 파트너와 함께 정의를 위해 달리고 있었다. 대안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헌신과 신뢰, 그리고 우정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